어쨌든 를 넣게 되면 제조 단가에서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진은 많이 남지만 우리 또 두피에는 굉장히 해로워가지고 쓰면 쓸수록 탈모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모발 겉을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윤기는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두피에 모공을 막고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염증, 문항염, 트러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직접 닿는 이런 샴푸에 이런 실리콘 성분이 있다? 저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성. 원장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요즘 모발 이식도 워낙 잘 되고 그것도 완전 수술 케이스도 거의 다 보면 성공률 99.9%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샴푸를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사실 그 말은 진짜 반박 불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수술이 아주 효과도 빠르고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이식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두피 환경이라던가 머리카락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다른 생활 습관들,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 심은 머리도 오래 못 가요. 이 탈모라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전쟁 같은 거라고. 결국 이식한 머리도 내 두피 땅이 안 좋으면 다시 죽는다 이건가요? 정확해요. 맞아, 그거예요. 완전. 모발은 열매고요, 두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이 비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모발을 만들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고 탈모 끝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머리를 심어도 이 두피, 토양이 나쁘면 결국엔 빠지는 게 탈모예요. 그리고 또 더더욱 이 수술이면 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수술 전에 두피가 안 좋잖아요. 완전 두피 아래쪽에 유착돼가지고 모낭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피 관리는 수술 전후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굿모나 샴푸예요. 이식한 모발을 오래 지키는 샴푸, 이게 바로 출발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환자분 머리 빠지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내가 완벽하게 심은 그 모발 이식의 결과를 환자분의 두피 때문에 망쳐가는 그 현상을 보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원장님의 사심을 채우는 것과 환자분들의 머리를 지켜주기 위한 둘 다 생긴 거네요. 근데 저는 진짜로 예를 들어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막 이거 관리 잘못해서 그 수술 부위가 뾰루지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 진짜 호통치고 화내고 많이 뭐라고 해요. 많이. 혹시 환자분들 온 적도 있나요? 있어요, 진짜로. 진짜 있어가지고 모낭염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제가 그 수술했던 제 작품이 망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너무 화를 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교육을 했었는데 환자분이 너무 속상해하고 자기는 몰라서 그런 건데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 나온 김에 두피 관리가 그래서 이 토양 관리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킥이 샴푸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샴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샴푸를 쓰면 안 되는지 제가 끝까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잖아요. 집에 있는 샴푸 진짜 바로 갖다 버릴 거예요. 자,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매일 쓰는 샴푸 있죠? 그게 바로 탈모의 원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두 가지 성분, 그 성분 때문에 이 두피 환경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특히 설페이트나 실리콘은 두피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설페이트나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렇게 반복된 염증은 모낭을 손상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탈모를 야기해서 모발을 가늘게 하거나 아예 그 부분에 섬유화를 시켜가지고 모낭 자체가 없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샴푸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세척하고 세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샴푸라는 게 그냥 우리가 머리를 감는다, 그냥 세척한다, 약간 요 정도로만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두피 환경을 치유하고 유지하는 것까지 담당하는 게 이 샴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샴푸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지와 노폐물의 제거를 잘해야 돼요. 이게 샴푸 본연의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산성 환경, 이게 pH로 반영되는 건데
4.5에서 한 5.5 사이 요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샴푸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과 진정 효과를 더해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항염, 항균 이런 염증을 예방해주고 안 좋은 세균과 곰팡이들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더불어서 해주게 된다면 정말 최고의 샴푸가 되겠죠. 근데 방금 원장님 방금 산성, pH라고 했잖아요. 네. 방금 그 약산성 유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두피는 우리가 약산성, 아까 말한 그 pH 4.5에서 5.5 그 사이에 있을 때 피부 장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알칼리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 두피 장벽도 깨지고요. 외부 자극에 한층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루성 두피염이 시작이 되고 이게 만성화되다가 이제 갑자기 트리거가 되면 염증성 두피로 발현이 되면서 막 진물 나고 뭐 뾰루지 나고 그 다음에 뭐 발적 생기면서 막 아주 완전 두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탈모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좋은 거보단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두피는 사실 잃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미리 나빠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번 다음과 같은 자가 검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쓰는 샴푸에 설페이트나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두 번째, 매일 쓰는 샴푸가 약산성 환경이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향기나 브랜드보다 내가 성분을 바탕으로 이 제품을 고른 것인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건강한 두피는 좋은 성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쁜 성분을 피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방금 샴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샴푸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피디님? 성분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던져줘도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성분은 아니겠지. 그럼 뭔데요? 바로 샴푸를 어디다 써요? 머리요. 머리죠. 그럼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피요. 그러니까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타입은 뭔지 이걸 알아야 뭐 제품을 고를 거 아니에요. 설마 환자분한테도 이렇게 자꾸 혼내세요? 비슷해요. 명심하세요. 먼저 샴푸보다 확인해야 될 건 내 두피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샴푸라도요, 내 두피 상태와 맞지 않다면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크게 두피가 이제 지루성 두피와 염증성 두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지루성 두피가 뭐냐면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의 두피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 기름지고 번들거리고 비듬, 가려움, 냄새가 쉽게 발생하죠. 또 이런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피지와 각질이 뭉쳐서 모공을 막는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염증성 두피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염증성 두피는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 지루성 두피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염증으로 발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 뾰루지, 진물, 딱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통증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두피는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염증성 두피는 관리로 해결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치료와 약용 샴푸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져요. 원장님 방금 지루성 두피랑 염증성 두피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환자들은 내가 어떤 두피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걸 꼭 병원에 와봐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와서 보면 당연히 너무 정확하고 좋지만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1분이면 돼요. 1분. 먼저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중에 3가지 해당이 된다면 지루성 두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첫 번째, 머리를 감은 지 12시간도 안 되는데 기름지고 떡진다. 두 번째, 두피가 자주 가렵고 노란 비듬이나 기름 섞인 각질이 떨어진다. 세 번째, 정수리 냄새가 샴푸에도 쉽게 난다. 네 번째, 피지와 비듬이 섞여 어깨에 하얀 가루처럼 떨어진다. 다섯 번째, 두피를 만지면 끈적이거나 찝찝한 느낌이 난다. 당장 확인해 보시고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다 지루성 두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성 두피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된다면 염증성 두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거나 열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샴푸할 때 두피가 따갑고 아프다. 세 번째, 긁은 부위에 피나 고름이 나온 적이 있다. 네 번째, 특정 부위를 자주 긁다 보면 딱지가 생기고 진물이 흐른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 여드름 같은 멍울이 느껴진다. 야, 염증성 두피는 확실히 아파 보이네요. 맞아요. 이 사실 염증성 두피부터는 이제 병이에요, 병. 치료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가 지루성 두피인 것 같다. 그때는 샴푸를 좀 잘 고르시고 생활 습관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염증성 두피로 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건 질환인 거예요.
관리 영역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제 치료 영역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약국용 샴푸를 쓰거나 당장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두피 상태는 그냥 하루아침 만에 막 망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그냥 무심코 자꾸 방치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회복하는데 진짜 몇 달 아니 몇 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 잘 하세요.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원장님도 한번 고치지 않으셨어요? 저요? 저도 한 1년 전에 고쳤죠. 그럼 원장님도 못 지키셨잖아요. 저도 못 지켰는데 한번 잃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회복하는데 반년 걸렸어요 진짜. 제가 오늘 컨텐츠를 굉장히 정색하면서 찍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고 봤으면 하는 영상이어서 그래요. 저한테도 굉장히 가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샴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좋은 샴푸를 찾기 전에 해로운 샴푸를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탈모에 좋은 샴푸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 두피를 해치는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기가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는 샴푸, 그리고 앞으로 구매할 예정인 샴푸의 성분표를 빨리 켜보세요. 가져오시던가. 자, 다들 샴푸 가져오셨죠? 저도 가져왔어요. 이게 군모나 샴푸인데 더 말했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샴푸 뒤에 보면 여기 성분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꼭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설페이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나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pH가 약산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만약 pH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같은 곳에 이제 pH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보통은 약산성, 미산성 뭐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탈모 샴푸라고 광고를 하는 샴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3가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샴푸는 일단 비추천인 거예요. 오히려 두피 상태를 악화시켜서 탈모를 야기할 수 있는 건데, 탈모 샴푸라는 이름 하에 당연히 좋겠지, 이렇게 안심하게끔 만드는 안 좋은 제품들인 거예요. 방금 원장님께서 피해야 되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설페이트라고 하는데 자꾸 그 설페이트가 도대체 뭐예요? 설페이트는 일단 계면활성제의 일종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계면활성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근데 이 설페이트라는 거는 세정력도 강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보니까, 어쨌든 설페이트 계면활성제를 넣게 되면 제조 단가에서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진은 많이 남지만 우리 또 두피에는 굉장히 해로워가지고 쓰면 쓸수록 탈모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세정력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피 보호막까지 다 벗겨버리기 때문에 민감성이나 이제 지루성 두피인 상태일 때 이런 샴푸들을 쓰게 되면 염증성 두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얘가 아까 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샴푸들에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어쨌든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한 샴푸일수록 이런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그냥 설페이트 딱 이렇게 4글자만 있는 건 아니고 앞에 막 되게 뭐가 많이 붙어요. 뭐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 근데 끝에 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해야 될 성분, 실리콘입니다. 얘는 모발 겉을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윤기는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두피에 모공을 막고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염증, 모낭염, 트러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에 직접 닿는 이런 샴푸에 이런 실리콘 성분이 있다? 저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칼리성 샴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는 약산성, pH 4.5에서 5.5 이 상태일 때 두피의 환경, 뭐 장벽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칼리성 샴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두피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이 완전 무방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루성에서 염증성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더 악화되면 이제 당연히 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은 샴푸는 뭘까요, PD님? 안 좋은 게 없는 거. 정답. 웬일이야.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성분을 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분표를 보고 요 뒷면에 있거든요. 요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이 3가지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내가 만든 거지만 진짜 잘 만들었어. 없어.
자, 이제 안 좋은 샴푸 피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두피 상태별로 추천 샴푸를 좀 알려드릴게요. 모든 두피에 막 만능인 샴푸는 사실 없어요. 두피 상태에 따라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필요한 샴푸는 다 다릅니다. 좋은 샴푸를 고르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진균,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표 성분으로는 징크피리치온이나 피록토노라민, 그리고 크림바졸,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이런 성분이 항진균에 좋아요. 그리고 두피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티트리 오일이나 라벤더, 판테놀, 병풀 추출물,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자극 유발 성분을 빼면 됩니다. 뭐가 있었죠? 설페이트, 실리콘, 알칼리, 이 세 가지가 없는 성분이 좋은 샴푸의 조건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이제 두피 상태별로 이 샴푸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징크피리치온, 크림바졸, 피록토노라민, 이게 이제 지루성 두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이 세 개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샴푸라면 너무 좋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루성 두피의 핵심 문제가 피지 과다 분비와 미세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성분 있죠? 지루성 두피에서 오래 검증된 성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지를 조절하고 균 증식을 억제하고 가려움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참고로 이 징크피리치온은요, 미국 FDA에서 비듬 및 지루성 두피 개선을 위한 성분으로 공식 승인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데일리하게 지루성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샴푸로서 가장 추천하는 성분이에요. 원장님 그럼 이거 징크피리치온 들어있는 거 쓰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징크피리치온 말고도 크림바졸, 피록토나민 다 들어가 있는 거 쓰고 있어요. 국문화 샴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라보에이치 샴푸입니다. 이 샴푸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샴푸는 평소에 나는 자극에 민감해요, 하루에 2번 감는 날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샴푸예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뭐랬죠? 좋은 거 찾지 말고 나쁜 거를 뺀 샴푸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라보에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군모나 샴푸 개발하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썼던 샴푸예요. 깐깐한 원장님 쓸 정도면 나쁘지 않겠네요. 아유, 괜찮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라는,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직구 샴푸인데 얘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해야 되는데 셀레늄 설파이드 1%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하는 역할이 항염, 항진균, 비듬 완화, 요렇게 세 가지 기능에 조금 더 강화된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직구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자, 이제 염증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본격적인 뭔가 약을 써야 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니조랄 샴푸죠. 케토코나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진균제예요. 그래서 실제 케토코나졸이 탈모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얘는 일반 샴푸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약국을 판매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피에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뾰루지가 올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말라세지아균이 과증식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일반 샴푸는 안 되고요, 이런 의약 성분이 들어간 약 샴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 방법으로는요, 주 2회 정도 쓰시고요, 이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에 바르고 3분 정도를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이 샴푸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 2회만 쓰라는 거예요? 얘가 케토코나졸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어 참 좋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설페이트가 있어요. 설페이트. 그래서 매일 쓰잖아요? 두피에 트러블이 생겨서 오히려 염증을 더 야기해요. 참고로 이 니조랄은 유일하게 탈모 예방 효과가 의학 교과서에 등재된 샴푸예요. 대단한 샴푸인데요? 대단한 샴푸죠. 그래서 저도 조금 용량을 줄여서 이걸 좀 샴푸에 넣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의약품에만 넣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니라 진짜 의약품이구나. 그렇죠. 거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진짜 탈모약과 보조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매일같이 쓰시면 오히려 두피가 안 좋아지니까 조금 주에 몇 회 정도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입니다. 프록스 계열의 샴푸예요. 뭐 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K프록스, 이렇게 끝이 프록스로 끝나는 샴푸들을 말하는데요, 주 성분은 시클로피록스라는 거예요. 얘가 케토코나졸보다는 자극이 좀 적고요, 염증 억제 및 항진균 작용으로 충분히 검증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니조랄이 약간 좀 세고 너무 자극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한번 써볼 수 있는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언급한 군모나 샴푸입니다. 약용 샴푸고요, 제가 만든 거고요, 불필요한 건 다 빠졌고요, 성분이 너무 좋고요, 더 이상 말은 생략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제 샴푸도 100점짜리 샴푸는 아니기에 항상 100점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2차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샴푸 선택은요, 결국 두피 환경 복원을 위한 전략이에요. 염증을 억제하고 피지를 조절하며 모공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향기나 그런 느낌 같은 걸로 이제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탈모를 막는 그런 두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성분들을 바탕으로 내가 샴푸를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같은 탈모인한테는요, 샴푸는 화장품이 아니라요, 매일 쓰는 두피 치료제입니다. 우리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잠을 자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샴푸를 하면서 이 두피 환경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게 우리 탈모인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관리를 매일같이 꾸준히 했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되는 3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용 샴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전혀 없다거나, 노란 딱지 피고름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염증성 소견이 보이거나, 머리가 빠지는 양이 평소보다 급격히 많아진다면, 이럴 경우에는 바로 탈모를 좀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좀 찾아가세요. 근데 이런 데 가면 어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전문 의약품을 처방해주죠. 뭐 항진균제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런 염증을 낮추는 치료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정색도 하고 뭔가 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경험 기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탈모와 지루성 두피염으로 10년이 뭐야, 한 20년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뭐 병원도 안 가고 정보도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광고에서 좋다는 것들 막 사서 자꾸 써보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정말 논문을 공부하면서 뭐가 좋은지, 두피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원리를 좀 깨닫고 나서는 샴푸를 바꾸고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다 보니 저도 지금은 정말 두피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찾는 거 중요한데요, 결국 두피를 살리는 건 건강한 루틴입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았죠? 근데 하지만 결론은 단순해요. 두피가 건강해야 우리 머리카락도 오래가고, 근데 그 시작은 샴푸를 바꾸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어떤 샴푸를 써야 할까 고민할 시간에 제가 말한 안 좋은 성분들, 그게 있나 없나만 좀 확인해 보세요. 두피는 바꾸는 게 어렵지만 샴푸는 오늘 당장도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집에 있는 샴푸들 오늘 버리신 분들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버려도 괜찮아요. 버릴만 하니까 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니까요. 어때요?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샴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성!